항등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등식 중에서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긴 거죠. 좌변의 모습과 좌변의 모양과 우변의 식의 모양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등호가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래서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값에 관계없이 늘 성립합니다 이런 표현 나오면 x에 관한 항등식이구나, 늘 성립하는 거구나 라는 거에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럼 항등식은 어떻게 푸냐, 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이가 들어갑니다. 자, 다음이 x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라고 표현이 되었다고 해보죠. 그런 말이 없다면 이건 그냥 2차 방정식일 거예요. 근데 이게 x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면 이거는 x값에 뭘 넣든 이 좌변식은 늘 우변 0이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x값에 어떤 숫자를 넣는지 상관없이 0이 될 수 있을까? 그럼 그 x 앞에 있는 개수들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개수가 0이면 돼요. 즉 a라는 개수가 0이면 이거는 그냥 사라지죠. 그쵸? b라는 개수가 0이면 그냥 사라져요. 그리고 상수항 c까지도 0이면 사라지면서 좌변이 무조건 0이 되죠. 그럼 0은 0이다. 그래서 좌변 모양과 우변 모양이 똑같아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x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라고 나오면, 자, 각각의 개수와 상수들이 모두 0입니다 라고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 경우에만 항등식이 되는 거니까요. 자, 보세요. 2번 보시면 2차식 같습니다 라고 주어진 바로 2차 방정식인데요, 이게 방정식이 아니라 이건 항등식입니다 라고 나온다면 어떤 성질이 성립하냐, 좌변과 우변은 똑같이 생긴 거예요. 따라서 2차의 개수 a하고요, a'은 같을 거고요. 마찬가지 1차의 개수 또한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상수항 또한 똑같을 거다. 그래서 각각의 개수와 상수가 똑같다 이렇게 놓고 풀면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항등식 풀이에 있어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모르는 개수가 나왔을 때 그 모르는 개수를 알아봐라 라고 나옵니다. 그 모르는 개수 있죠. 우리 흔히 미지수라고 부르는 거를요, 고등학교 때는 정확하게 미정개수라고 해요. 오케이? 자, 이걸 줄여서 미지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미정개수,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 그 A, B, C 값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하냐, 구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개수를 비교해 보는 것이요, 즉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똑같아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앞서서 봤죠. 2번이 바로 개수 비교법입니다. 2차의 개수, 2차의 개수끼리 같아야 된다. 1차의 개수끼리 같아야 된다. 상수항끼리 같아야 된다. 이렇게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을 개수 비교법이라고 해요. 됐죠? 자, 또 하나의 방법은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어요. 쌤이 항등식이 뭐라고 했어요?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x값에 관계없이. 즉 x값에다가요 어떤 수를 넣든 늘 성립해요. 그러면 아무 숫자나 넣어보실 수 있겠죠. 그쵸? 진짜 넣어보는 겁니다. 그럼 어떤 값을 넣어야 되냐? 적당한 값을 넣어보시는 건데요, 식이 이렇게 날아가서 간단히 정리될 만한 값들을 대입하면 돼요. 이따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럼 어떤 문제는 개수 비교법을 풀고 어떤 문제는 이런 수치 대입법으로 푸는 거죠. 어떤 문제는, 복잡한 문제는 둘을 섞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테크닉이에요.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이용해서 한번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는지 쌤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항등식의 이제 대표 유형들 풀어봅니다. 개념 확인 16번이에요. 문제 보시죠. 등식이 있는데요, 이게 방정식이 아니라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그럼 좌변과 우변은 똑같이 생겨야 돼요. 따라서 개수 비교법을 통해서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1차의 개수 a는요, 여기 1차의 개수 마이너스 1과 똑같아야 되고요, 상수항 b는 이 상수항과 똑같아야 돼요. 그럼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이 되면서 x값에 어떤 걸 넣든 좌변에 뭘 넣든 우변에 뭘 넣든 똑같은 값이 나올 거라고요. 식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쵸? 자, 이게 바로 항등식입니다. 자, 마찬가지 2차식 이게 항등식이래요.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개수 비교법, C라는 게 요 3과 똑같을 거야 라는 거고요. 자, 1차항 개수 마이너스 1이죠. 여기 A,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겠네요. 자, B는 상수항 2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B는 2야 이렇게 해서 A, B, C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이게 뭐라고요? 개수 비교법이라고요. 좌변과 우변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 개수를 비교하자 라는 방법이고, 자, 그러면 시험에는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개수 비교법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봐봐요. 등식이 있어요. 등호가 있는 식. 이게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항상 성립이니까 항등식이죠. 근데 이거는 K의 값에 관계없이 이란 말이 붙으면 이거는 K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X에 관한 항등식이 아니고요. K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즉 여기서 주인공인 문자는 K예요. K만 문자 취급하셔야 되고요. K를 제외한 여기서 X나 Y들은요. 이거는 상수라고 생각하시고 숫자로 생각하셔야 돼요. Z도 있네요. 그래서 X, Y, Z는 숫자 취급하셔야 돼요. K만 문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K에 대해 정리하셔야 돼요. 봤더니 K 제곱이 보이고요. K도 보여요. 그럼 K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이죠. 그래서 쌤은요. 이거를 정리하고 싶어요. 이렇게. K에 관한 2차 항. 이 괄호에는 당연히 X, Y, Z가 상수 취급돼서 개수가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K에 관한 1차 항. 그리고 K가 없는 상수항.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요거 2까지 넘겨서 쓰겠습니다. 이게 0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꼴. 근데 이런 K에 관한 2차 방정식 꼴인데 그 방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꼴로 고쳐주신 후에 쌤이 밑줄 긋고 있는 이 개수들이 있죠. 이 개수들은 0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다 0이어야 된다. 이렇게 풀이를 접근할 겁니다. 됐죠? 자, 풀이법 정리했으니까 K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자, 보세요. K제곱이 있는 요거요. 자, 이렇게 곱하시면 K제곱항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Y죠. 자, 이렇게 곱하시면 또 K제곱항이 나옵니다. 보세요. 자, K제곱항 앞에 들어갈 개수는 뭐냐? 그래서 X가 개수로 들어가죠. 그래서 X 쓰시고요. 그래서 봐보세요. 마이너스 Y인데 이걸 곱하면 마이너스 2Y가 바로 K제곱의 개수예요. 이렇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정리한 것들은 좀 지워주시고요. K제곱은. 이제 K가 있는 거 볼게요. K가 있는 건 이렇게 분배하면 K가 있죠? 또 이렇게 분배하면 K가 있네요.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그럼 K 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분배 따지시면 마이너스 YK인데 다시 여기 마이너스까지 있어요. 그죠? 그럼 플러스 YK네. 그래서 Y가 들어가고요. 또 개수. 지금 이거 써먹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ZK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ZK예요. 그럼 K로 묶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써먹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했으니까요. 이제 K가 없는 애들 다 모아줄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분배하면 X 있죠? 자, 여기서 분배하면 마이너스 Y인데 또 마이너스 만나니까 플러스 Y예요. 자, 그럼 여기는 이렇게 Z인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Z예요. 거기다가 2까지 넘어올게요. 이렇게요. 여기까지 해서 위에 꼴로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K가 주인공이라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밑줄 긋겠어요. 자, 얘가 0이어야 돼요. 그래서 X-2Y는 0입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 얘가 0이어야 돼요. 그래서 Y-Z는 0이어야 되는 거고요. 자, 또 얘가 0이어야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Z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라고는 세 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 세 개의 등식을 만족하는 X, Y, Z 값 상수입니다. 상수 나와있죠? 자, 이거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구할 거냐? 자, 미수 받던 미수가 3개, 식도 3개예요.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좀 더 센스 있게 보시면 봐보세요. Y 빼기 Z가 0이다 그랬으니까 Y 빼기 Z 여기 있죠? 그래서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없어요. 자, 그러면 X-2가 0이니까 X는 2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X1을 여기다 넣어보세요. 그럼 Y 값을 구하실 수 있겠죠. Y가 얼마 나와요? 1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Y1을 여기다 넣어보세요. 그럼 Z가 또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X, Y, Z 값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2하고 1하고 1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즉 K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K를 주인공으로 해서 K를 문자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상수 취급하시고 정리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18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등식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도록 이라고 했으니까요. 이건 X에 관한 항등식이야. 그쵸? 좌변과 우변이 똑같을 거예요. 좌변에 2차식이죠. 우변도 쭉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2차식이 나와요. 그 2차식 정리하신 후에 2차항 개수끼리 같다. 1차항 개수끼리 같다. 상수항끼리 같다. 이렇게 개수 비교법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건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 뭐야? 수치 대입법. 자, 항등식은 X에 어떤 숫자를 넣든 늘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수를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수를 넣는 게 편할 거냐? 아무 수나 다 넣을 수 있는데
결국은 요 식이 없어질 만한 수를 넣으면 편하겠죠. x에다 1 넣으면 이게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한번 x에다가 2를 대입해 보시는 거야. 그럼 좌변에 1을 넣든 우변에 1을 넣든 똑같아야 되겠죠, 값이. 자, 좌변에 1 넣어보세요. 그러면 3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6이 될 거고요. 1 넣으면 이게 사라져요. 쓰지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1 넣어보세요. 이것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결국 요 항만 남는 거죠. 여기다 1만 넣으시면 돼. 앞뒤가 다 사라지니까. 여기다 1 넣으시면 1 넣으면 2, 1 대 곱하면 2죠. 그래서 2b예요. 와우, 그러면 b가 바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아, b는 3이구나. 자, 이런 방법이 바로 수치 대입법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숫자 넣고 싶죠? x에다 뭐 넣고 싶어요?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게 3이지요? 그 다음 마이너스 2고요. 더하기 1이 나오네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 1만 사라집니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도 사라지네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을게요. 그렇죠? 자,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2죠? 여기 마이너스 2니까 곱하면 2예요. 그래서 2c가 되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2c가 여기 얼마냐? 계산하시면 2가 되겠죠? 그러니까 c는 1이구나. 자, 나머지 하나 숫자 또 넣고 싶은데 어떤 수 넣고 싶으세요? 자, 여기 있어요. x에다 뭐 넣으면? 아, 0 넣으면 날아가겠죠. 없어지겠죠. 그래서 x에 0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0을 대입해 주시면 없어지고 1만 남네요. 자, x에 0 넣으면 요건 사라지고요. 여기도 사라져요. x에 0 넣으면. 자, 여기 0 넣어보세요. 마이라고 뿌리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거기다 a까지. 자,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해서 a값 마이너스 1, b 3, c는 1입니다. 이렇게 각각 a, b, c 값을 정해봤습니다. 수치 대입법을 통해서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항등식이 되겠습니다. 항등식을 푸는 두 가지 방법, 개수 비교법, 수치 대입법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